boiled eggs with kimchi. That is so good. 이건 한국 사람만 먹는 음식 아니었나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에게 간장게장은 도대체 왜 먹는 건지 모르겠는 음식이었습니다. 날것에게 검은 간장, 밥에 비벼 먹는다는 설명만으로도 고개부터 흔들던 메뉴였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한식당에서는 간장게장 있나요? 묻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아예 간장게장을 찾아다니는 외국인들이 생겼습니다. SNS에는 이건 그냥 마약이다. 밥을 멈출 수가 없어서 3번이나 추가했다. 이 맛을 이제야 알았지라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급기야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이 냉동 제품으로 미국에 수출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외국인들은 왜 뒤늦게 이렇게까지 게장에 빠져버린 걸까요? 사실 처음엔 무서워서 젓가락도 못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입 먹고 나서 밥을 추가하게 되는 이유는 게보다 양념이 더 미쳤다는 건데요. 한국마트에서 게장을 샀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차에서 먹어보는 미국인. 솔직히 말하면 모를 땐 안 먹었습니다. 아니, 못 먹은 거죠. 게를 날로 먹는다는 생각 자체가 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알고 나니 이건 참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손으로 꾹 누르면 살이 쭉 하고 빠져나옵니다. 한 입 넣는 순간 한 입 먹더니 기절각 나오네요. 다시 먹어보니 미쳤어요. 미쳤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 안에서 급하게 밥을 꺼내더니 이번엔 게살을 쭉쭉 짜 넣어 양념까지 남김없이 비벼 먹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그냥 이런 표정이네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건가요? 집에 가면 남편과 아이들이 냄새 맡고 달려올까봐 이 미국 여성은 오늘도 한국마트에서 게장을 사자마자 차에서 먹습니다. Spicy marinated crab. Are y'all seeing this? Wait, it's bomb! 이 정도로 사람이 소리를 지를 수 있다면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LA에 있는 유명 간장게장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현지인들로 가득 찬 테이블입니다. 특히 삶이 힘들 때 이걸 먹으러 온다는데요. Alright guys, me and Lori are at the crab house. We're in LA. So we got the spicy raw crab, the Korean soy sauce crabs, and then we have like sides of rice and what are these called? Bunchin. Like a bunch of little sides for us to taste. So we're gonna let you guys know what we think. Trying this rice cake. It's good. Good. Now I'm trying, it looks like glass noodles. It's good. Tofu. Okay, I'm gonna try it by itself first. It is so good, guys. Like, Okay, it's spicy, but it's Wow. good. So now I'm gonna try it and put it in. now I'm gonna put it into the rice. My hands are so dirty. Alright, guys, I put it in the rice. It's really good with the rice, but I prefer it alone. Okay, I got a little seaweed. It's just really messy, guys, but it's so good. This is a Korean soy marinated crab. It's really sweet. It almost kind of gives me like ginger. Do you taste that? It's good though. Now I got some soy crab meat with the rice. Okay, now I'm trying the spicy seafood soup. This, I'm coming back here when it rains really hard again to just eat this soup. It's so good. 뉴욕에 사는 미국 여성은 아예 꿈에서도 게장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한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오늘은 제대로 먹을 거야 눈빛이 다릅니다. 매운 걸 대비해 먼저 까르보나라 떡볶이로 속을 달래고 그 다음엔 빈대떡으로 워밍업.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게장살을 쭉 짜 입에 넣는 순간 반응이 터지는데요. 옆에 있던 친구는 간장게장을 주문합니다. 이번엔 밥 위에 게살을 쭉쭉 짜 넣어 간장까지 남김없이 비벼 먹습니다. 역시 맛있다는 표정이 바로 나오네요. 다른 테이블 여성은 주문할 때부터 다릅니다. 간장게장 발음도 또렷하게 한국어로 정확히 말합니다. 간장. 게가 나오자 포크도 젓가락도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야무지게 들고 쪽쪽 빨아먹는데 동공이 커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죠. 노란 알을 먹는 순간 이게 진짜다 표정은 더 확실해집니다. 사실 유행의 시작은 한국 여행 온 외국인들이 올린 게장 먹방 영상이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따끈한 밥 위에 게살과 알만 쏙쏙 발라 비벼 먹던 장면이죠.
이제 게장은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장게장 비빔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도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양념게장에 도전하는데요. 조금 맵지만 젓가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 방송에도 등장하는데요. 처음에 진행자들 표정은 살짝 경계 모드지만 한 입 먹자 잠깐의 정적, 그리고 바로 반응이 터집니다. 전혀 안 비려요. 아니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예상했던 비린 맛은 없고 입안에 퍼지는 건 깊은 감칠맛입니다. 밥을 같이 먹으니 너무 맛있어서 감탄사가 점점 거칠어지고 급기야 욕이 튀어나올 뻔해 방송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미국의 한 식당에서도 게장 먹으러 왔다는 외국인들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영국에도 게장에 빠진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먹어본 게장 맛을 잊지 못한 영국 여성은 런던 한 식당에서 양념게장을 주문합니다. 누드김밥까지 곁들여 장갑을 끼고 야무지게 발라먹다가 위생장갑 개발한 사람 천재아니냐며 난리가 납니다. 또 다른 영국 여성도 한국 게장 맛을 잊지 못해 한 식당을 찾았죠. 게장 먹기 전에 먼저 에피타이저부터 깔아봅니다. 양념치킨과 잡채를 먹다 보니 드디어 게장이 등장합니다. 게장 먹더니 입맛 터져 김치전을 추가하는데요. 내친 김에 김치볶음밥으로 마무리합니다. 배가 불러도 디저트는 따로 있습니다. 잡채를 한 접시 더 추가하네요. 이쯤 되면 왜 영국에서 게장 파는 한 식당이 이렇게 인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영국 여성은 소주로 살짝 입가심을 하고 게장을 한 입 넣습니다. 말이 필요 없이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게장을 사오더니 이번엔 먹는 자세까지 따라합니다. 소파를 등받이 삼아 바닥에 앉아 밥을 비벼 열심히 먹는데요. 한국인처럼 해보겠다고 앉아봤지만 등이 아파옵니다. 그래도 포기 못하고 김에 싸서 먹으니 너무 맛있다네요. 한국마트에서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한가득 사온 자매들. 소주 한 잔에 스프라이트 섞어서 짠 먼저 하고 양념게장 살을 쭉쭉 짜서 밥 올리고 김으로 싸서 먹으니 자동으로 눈이 감기는 맛이죠. 게살을 짜다 보니 어느새 밥은 손으로 짚고 있고 테이블은 난장판인데 입이 멈추질 않습니다. 잠깐 손 씻고 돌아와 이번엔 간장게장. 밥 위에 살 쭉 짜고 김으로 싸서 한 입. 역시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예 직접 만들어버린 미국인 셰프도 있습니다. 다리 손질부터 시작해 참기름, 간장, 고춧가루, 액젓으로 양념을 만들고 게와 조심스럽게 섞어주면 끝. 한 입 맛보는 순간 고개부터 끄덕입니다. 김 위에 얹어 먹어도 역시 최고죠. 유명 인플루언서 맥스와 로건은 한국에 왔을 때 게장 만남부터 했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소맥 말고 양념게장 나오자마자 말도 없이 흡입합니다. 이쯤 되면 게장이 완전한 중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미국의 쌀 소비량까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루텐 프리, 저탄수, 건강식 열풍에 정확히 들어맞았고 그 쌀을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을 한국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됐습니다. 치킨에 뿌리고 피자에 찍어 먹고 심지어 음료에도 섞어 먹더니 어느 순간 외국인들은 한국 소스 없으면 맛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SNS는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K푸드, K소스, 고추장. 이런 해시태그만 달면 조회수가 순식간에 쌓이기 시작했죠. 특히 불닭 소스는 얼마나 매운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를 묻는 콘텐츠로 진화했고 틱톡에서만 조회수 1억 뷰를 넘겼다는 건 이미 하나의 글로벌 밈이 됐다는 뜻이죠. 이 흐름은 수출 기록에서도 눈에 띄는데요. 국내 식품 기업들은 이제 음식보다 먼저 소스를 수출합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소스류 수출액은 2억 2,800만 달러, 전년 대비 18.4%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불닭이 용기를 테스트하는 소스였다면 이제 외국인들의 집과 일상 속으로 슬그머니 스며든 K소스가 하나 있죠. 바로 고추장입니다. 잘 알려진 정석 레시피는 필요 없고 그냥 집에 고추장통 하나 놔두고 파스타에도 달걀 요리에도 고추장 한 스푼이면 순식간에 K스타일이 되거든요. 요즘은 해외에서도 한국 사람들 집엔 이거 무조건 있다면서 집집마다 고추장 한 통씩은 기본으로 들여놓습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파스타든 고기든 어떤 음식이든 맛이 좀 부족하다 심심하다 싶으면 그냥 넣는 거죠. 이탈리아 남성은 고추장을 파스타에 넣는다니 미쳤다고 하더니 직접 해보고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통통한 베이컨을 썰어 까르보나를 만들듯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고추장 크게 한 스푼 잠깐 맛보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이 조합이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크림도 생략하고 고추장과 버터만으로 파스타를 만드는 미국 여성도 있는데요. 보기엔 빨갛고 매워 보이는데 포크를 멈추질 못합니다.
이제 고추장은 외국인들 냉장고 한켠에서 만능 버튼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Gochujang, gochujang. It's a condiment from Korea, not Japan. 쿠키에 고추장이라면 고개부터 갸웃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이 조합을 아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 메뉴처럼 이야기합니다. 미국 여성은 아예 고추장 카라멜 쿠키만 먹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 보이는데요. 흑설탕에 고추장을 먼저 섞어 카라멜처럼 만들어준 뒤 그걸 평범한 쿠키 반죽에 넣어 그대로 구워버립니다. 오븐에서 꺼낸 순간 겉은 바삭한데 속은 쫀득쫀득, 한입 베어무는 소리부터 다르죠. So good, and let me tell you, the taste was even better. There's spice, there's sweet. That is the perfect cookie. 달기만 한 쿠키가 아니라 계속 손이 가는 묘하게 중독적인 맛 때문에 고추장 쿠키를 거의 매일 굽는다는 집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가장 먼저 찾거든요. 이거 맵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다들 고개를 젓습니다. 매운맛은 거의 없고 대신 매콤함이 단맛을 딱 잡아준다네요. 미국의 한 유명 셰프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고추장에 초콜릿칩까지 넣어봐라. 달콤 짭짤 은근한 매콤함이 섞이면서 이건 그냥 미쳤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고추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양념치킨입니다. 그런데 채식주의자들에게 양념치킨은 솔직히 너무 유혹적인 위험한 존재죠.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있습니다. 튀긴 감자에 고추장을 넣어 그대로 양념치킨 소스처럼 버무려 먹으면 정말 최고라네요. 이쯤 되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도 국적도 가리지 않습니다. 요리사, 의사, 기자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고추장에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국 셰프들 사이에선 고추장 없으면 요리 못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돌 정도랍니다. 영국 셰프는 이건 한식용이 아니라 아무데나 넣으라고 있는 재료라며 냉장고 필수템으로 못 박습니다. Let's talk gochujang. 의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의사는 고추장을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기능성 식재료로 봅니다. 바이오 과정에서 생기는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해외 기자들은 취재를 하다 말고 한국마트에서 고추장 코너를 서성입니다. 한번 사용해보니 꼭 소개하고 싶었다는 거죠. 방송에 출연한 영국 요리사들이 고추장을 극찬하는 이유는 단짠 매콤, 깊은 감칠맛까지 한 스푼에 다 들어있는 맛 폭탄이기 때문입니다. Right, gochujang has become a staple in my kitchen, and here's why. Yep, gochujang is a wonderful paste. It is, like all fermented foods, going to give you a wonderful kick of umami. 고추장을 좋아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미국 남성은 아예 메로나에 고추장을 발라 먹습니다.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걸 더하면 더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차가운 메로나의 달콤함에 고추장의 짭짤한 감칠맛이 겹치면서 의외로 밸런스가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So we're gonna take a little of this. Let's give this a taste. See that? It's not bad, but these are must. 처음엔 웃자고 따라하던 사람들이 왜 계속 생각나지라며 두 번째, 세 번째 시도합니다. 그렇게 고추장 메로나는 어느새 SNS에서 선풍적인 화제가 되었는데요. 빵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고추장과 버터를 섞어 반으로 가른 바게트에 쓱쓱 바르고 치즈를 듬뿍 마늘도 듬뿍 올려 오븐에 넣습니다. 구워지는 동안 풍기는 향부터 이미 결론이 나 있죠. 이 마늘빵이 판도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This might be the best garlic bread I've ever had. 한국인들의 밥상에서 시작한 고추장이 외국인들의 디저트, 간식 베이커리까지 넘나듭니다. 고추장은 도대체 어디까지 어울릴 작정일까요? 고추장을 집에 두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불닭은 도전이고 김치는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쌈장은 다릅니다. 쌈장은 그 누구라도 처음 맛본 순간부터 감탄 폭발이죠. 쌈장의 오이는 이제 하루라도 안 먹으면 허전합니다. 매일 먹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데요. 오이 하나 썰어와도 쌈장만 있으면 접시가 금세 비어버리니까요. 아예 쌈장을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기본은 간단히 된장에 고추장 한 스푼, 간마늘 넣고 설탕, 참기름, 파까지 넣어 잘 섞습니다. 여기에 땅콩 버터를 한 스푼 넣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고소함이 확 살아나면서 오이가 정말 무한으로 들어가죠. 파를 듬뿍 넣으면 아삭한 오이의 파향이 더해지면서 손이 멈추질 않습니다. 더 희한한 방식도 있습니다. 된장찌개용 된장 반에 고추장 반, 여기에 참기름, 설탕, 마늘, 파를 아낌없이 넣어 섞어줍니다. 이 쌈장은 감칠맛이 정말 끝내준다고 하는데요. 오이에 찍어도 좋고 배추에 찍어도 좋고 쌈장 사 먹을 필요 없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맵지 않고 고소하다 보니 아이들도 좋아하는데요. 집집마다 레시피가 달라지죠. 고추장 된장에 파프리카나 각종 채소를 잘게 썰어 넣어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도 먹이고 우리 집만의 쌈장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흐름은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한번 맛보고 끝나는 소스가 아니라 집에서 쓰고 식당에서 쓰고 급식과 외식까지 파고드는 생활의 맛이 되었기 때문이죠. 불닭으로 문을 열고 고추장 쌈장으로 식탁을 장악한 K소스는 이제 한국 음식에만 쓰는 양념이 아니라 전 세계 요리에 슬쩍 얹어도 실패 없는 공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셰프들은 고추장을 레시피의 주인공이 아니라 결말을 바꾸는 한 수처럼 씁니다. 뭔가 심심할 때 맛이 너무 평범하다 싶을 때 마지막에 고추장을 꺼내듭니다. 그 순간 요리는 무난함에서 벗어나 가장 특별한 맛을 만들어내죠. 잘 팔린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어떤 나라에선 디핑 소스가 되고 어떤 식당에선 드리즐이 되고 어떤 가정에선 아이들 간식의 기본 재료가 되지만 이렇게 쓰임이 바뀌는데도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스푼만 넣어도 이건 한국 맛이다라는 존재감이 강하게 남아있으니까요. 요즘 미국 워싱턴 DC 점심시간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나이스 바인데요.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정장 차림의 미국 직장인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선은 단 하나, 그릇 하나에 담길 선택의 순간으로 향하죠. 먼저 밥부터 고릅니다. 고슬고슬한 흰쌀밥 아니면 담백한 현미밥, 그 다음은 각종 채소를 체크합니다. 어떤 나물을 고르면 더 조합이 좋을지 고민한 뒤 핵심으로 넘어가는데요. 단백질과 프리미엄 메뉴를 선택합니다. 소고기, 닭고기, 갈비, 두부, 불고기, 김치, 참치까지.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추가 금액이 붙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죠. 종이 메뉴판에 원하는 재료를 체크해서 내면 5분도 안 되어 푸짐한 한 그릇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워싱턴 DC 일대에서 유독 눈에 띄게 많은 식당이 바로 비빔밥 전문점이라는 사실이 우연일까요? 이곳에는 약 18만 6천 명의 연방정부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연방정부 구내식당에서 비빔밥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꼽힙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비빔밥은 어떻게 골라도 후회 없는 한 그릇. 일정 빡빡한 날 가장 안전한 선택. 회의 30분 전에 빨리 먹어야 하지만 긴 오후 일정이 남은 사람들이 든든하게 먹기 위해 선택하는 메뉴. 빨리 나오고 빨리 먹을 수 있는데 먹고 나서도 속이 편한 음식. 회의 전후에 가장 무난한 메뉴로 불립니다. 그래서일까요? 항상 먼저 동나고 가장 빨리 사라지는 메뉴가 비빔밥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바쁜 일정 중 짧은 점심시간이지만 건강과 포만감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요구를 한 그릇에 해결해주는 음식이 바로 비빔밥이었죠. 워싱턴만이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서 비빔밥은 강한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알려진 한식이기 때문도 있지만 먼저 고기, 채소, 국물이 한 그릇에 완성되는 구조가 미국인들에게 치명적인 장점이라고 합니다. 먹는 방식은 단순한데 영양은 균형 있게 들어있고 한 그릇으로 딱 끝나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제한에 강한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인들은 유난히도 알레르기가 많고 알레르기 음식을 잘못 먹어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유독 많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빼면 완벽한 채식 식단이고 특정 재료를 빼면 알레르기에 완벽하게 대응하고 종교적 이유로 금기된 식재료도 쉽게 조절할 수 있죠. 메뉴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음식은 세상 어디에도 흔치 않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시키는 대로 먹어야 하는 줄 알았다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섞어 먹는다는 비빔밥의 개념을 알게 된 거대요. 정해진 정답 없이 고추장을 얼마나 넣을지 무엇부터 섞을지 전부 개인 선택입니다. 이 자유도가 미국인들의 취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외식할 때나 먹던 비빔밥이 어느 순간 미국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빠르고 건강한데 너무 쉬운 비빔밥.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도 집에서 비비기 시작합니다. 반찬이 애매하게 남아있으면 달걀 후라이 하나만 올려도 비빔밥이라는 미국 여성.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하더니 한 숟갈 먹고는 맛은 최고예요. 진짜 맛있다고 하네요. 이 여성은 더 과감합니다. 냉장고에 남은 채소란 채소는 전부 꺼냅니다. 케일, 당근, 숙주,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는데요. 있는 건 다 썰어 찜기에 넣더니 심지어 달걀까지 찜기에 같이 넣는데 이건 꽤 신박하죠. 그리고 큰 그릇에 채소를 쫙 깔고 밥 넣고 불고기 얹고 마지막으로 고추장이면 비빔밥 완성입니다. 만들 땐 어설퍼 보였지만 완성된 비주얼은 식당 비빔밥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샀다가 남은 닭가슴살 한 조각에 샐러드용 채소 몇 가지를 팬에 하나씩 볶아내면 팬 하나, 그릇 하나로 설거지도 간단한데요. 여기다 고추장 넣고 달걀 후라이 하나 얹으면 오늘의 저녁은 자동 완성입니다.
아이들이 많은 다둥이 미국 엄마에게 비빔밥은 그야말로 구세주입니다. 남은 반찬들 모아서 한 그릇씩 얹어주면 아이들끼리 비벼먹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남은 반찬이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밥부터 새로 짓고 파를 송송 썰어 볶아준 뒤 달걀 후라이 넉넉하게 2개, 여기에 고추장 1스푼 이렇게만 비벼도 너무 맛있다네요. 심지어 햄버거를 비빔밥처럼 먹는 미국 아빠도 등장합니다.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다 문득 이게 너무 비빔밥 재료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패티, 채소, 치즈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그릇에 넣고 빵은 과감히 버립니다. 그리고 고추장 1스푼 넣고 슥슥 비비면 끝이라고 합니다. 제육을 달달 볶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반찬 몇 가지에 밥을 넣고 함께 비벼버리면 또 하나의 비빔밥 완성. 레시피도 없고 규칙도 없습니다. 이게 점점 편해지다 보니 이젠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불닭볶음면을 끓여서 김치, 달걀 후라이를 얹고 면까지 같이 비벼버리는 겁니다. 편해서인지 맛있어서인지 비빔밥은 아빠들의 최애 음식이 됐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버린 순간 집에서는 전략이 바뀝니다. 불고기를 싼더미처럼 볶고 채소 한두 가지만 준비하면 3박 4일 내내 메뉴는 하나 비빔밥이죠. 너무 쉽다 보니 이젠 아이들까지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아무거나 썰고 대충 볶아서 생일 선물로 받은 돌솥에 넣고 불에 올리면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마법 같은 돌솥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이쯤 되면 비빔밥은 한국 음식이 아니라 살아남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집에 있는 걸로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수백 년 동안 한국의 밥상에서 다듬어진 조화롭게 섞는다라는 철학을 이제 배우게 된 셈인데요. 날이 추워질수록 사람들의 본능은 하나가 됩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 한 숟갈 떠먹는 것. 그 순간만큼은 몸속까지 따뜻해지죠. 예전엔 이 장면이 한국인들의 전유물처럼 보였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미국에서도 이 진리를 알아본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음식이 바로 설렁탕입니다. 최근 레스토랑 전문 매체 이터는 LA 최고의 수프 리스트에 한식당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LA 한인타운의 상징 과도 같은 한바 설렁탕입니다. 이곳은 1953년 한국에서 문을 열고 1987년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까지도 같은 국물의 깊이를 대를 이어 지켜오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곳의 설렁탕은 대충 끓인 국물이 아닙니다. 지난 사고를 오랫동안 우려내고 소고기와 내장을 아낌없이 넣어 시간과 정성으로 완성한 묵직한 한 그릇이죠.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습니다. 파와 깍두기, 배추김치를 곁들였을 때 설렁탕 국물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 매체는 바로 이 환상의 조합을 강조하며 한바 설렁탕을 LA 최고의 수프 중 하나로 선정한 것이죠. 날씨가 추운 날뿐만 아니라 비가 오는 날에도 이상하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설렁탕입니다. 하늘이 조금만 흐려져도 국물이 먼저 생각나죠. 미국에서도 비 오는 아침이면 설렁탕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것도 점심도 아닌 오전부터네요. 이유는 뻔해 보입니다. 어젯밤 꽤 많이 마신 사람들인데요. 이제 미국인들도 숙취해소의 정답은 해독 주스도 진통제도 아니라 설렁탕 한 그릇이라는 걸 알아버렸죠. 뚝배기에 설렁탕이 나오자 고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국물이 얼마나 진한지 휙휙 저어 확인을 해보더니 쭉쭉 국물부터 들이키고 밥을 말아 먹으면 머릿속이 서서히 맑아진다고 합니다. 술 기운이 남아있는 아침엔 속을 차분하게 정리해주고 몸살 기운이 있을 땐 국물 한 숟갈만 떠도 체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설렁탕은 해장용이자 감기 회복용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진짜 재미는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첫 국물로 담백한 맛을 보고 직접 소금과 후추를 조금씩 더해 입맛에 맞게 완성합니다. 그리고 파, 김치, 깍두기를 마음대로 조합하면 자신에게 딱 맞는 국물 맛이 살아나죠. 한 미국 여성은 어느 여름날 길을 걷다 우연히 혼자 설렁탕집에 들어갑니다. 에어컨 바람이 싸늘한 가게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엔 갓 담근 생김치와 새빨간 깍두기가 있고 펄펄 끓는 뚝배기 안에는 물에 빠진 듯 고기가 둥둥 떠있는 설렁탕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말해 아직은 조금 낯선 풍경이었죠. 그런데 옆 테이블을 힐끗 보니 다들 파를 넣고 있습니다. 그녀도 따라합니다. 파 2국자에 소금도 듬뿍, 그리고는 먼저 깍두기 한 입을 먹는데요. 그 순간 눈이 확 돌아갑니다. 아삭한 소리와 함께 입안이 단번에 깨어나고 곧바로 뚝배기에서 국물 한 숟갈을 맛보는데요. 파를 2국자나 넣었으니 향긋한 파향이 얼굴부터 풀어놓습니다. 당면도 야무지게 건져 먹더니 또 옆 사람을 힐끗 보고 깍두기 국물까지 불어넣습니다. 고기는 간장에 찍어 먹고 밥을 건져 먹고 다시 국물 먹고 무한 반복하다 보니 결국 뚝배기까지 들고 마시게 됩니다. 며칠 뒤 전날 과음으로 숙취가 꽉 찬 아침.
갑자기 또 설렁탕이 생각납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까지 데리고 다시 설렁탕집으로 향하죠. 이번엔 동작이 더 빠릅니다. 공깃밥부터 탁 열어두고 파 듬뿍 넣은 국물에 밥을 말아 한 숟갈 먹으니 술이 확 깨는 맛입니다. 넷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의식 하나. 이제 깍두기 국물을 넣을 시간이죠. 깍두기 국물까지 풀어넣으면 맛은 2배로 진해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아지까지 나도 한입 하는 눈빛으로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제 그녀에게 설렁탕은 소울푸드가 됐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아플 때, 비 오는 날, 언제라도 생각나서 찾아가게 되는 음식이 됐죠. 설렁탕은 한 번 빠지면 못 끊어요. 미국인 남성은 밥 한 그릇 말아 끝까지 비우고 나면 속이 아니라 가슴부터 따뜻해지는 맛이라며 고개를 끄덕이죠. LA에 공연을 하러 온 밴드 멤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코리아타운 일정은 간단합니다. 리허설, 사운드 체크, 그리고 설렁탕이죠. 공연 전날 사골 육수를 먹어야 목이 풀리고 노래가 더 잘 나온다는 이제는 거의 루틴에 가까운 리듬이 생겼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국인들의 소울푸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뚝딱 비운 부부는 자연스럽게 다음 코스 한국 빙수집으로 향합니다. 뜨거운 국물 다음엔 빙수가 딱이거든요. 특히 설렁탕의 진짜 팬들은 아이들입니다. 맵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데도 국물은 깊고 부드러우니까 밥을 말아주면 숟가락을 멈추지 않죠. 실제로 이 가정은 세 남매 모두가 설렁탕 없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가게에서 먹으면 국물이 너무 많아 보여서 한 통 사오면 2끼는 되겠다 싶어 포장해온 미국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밥을 말아 한 숟갈 또 한 숟갈 떠먹다 보면 어느새 그릇은 바닥을 보이는데요. 2끼는커녕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설렁탕에 제대로 빠진 멕시코 여성은 엄마까지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와서 먹는 단골 코스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 직장인 여성들에게도 점심은 무조건 설렁탕입니다. 속이 편하면서도 든든하게 먹어야 오후 일정을 버티니까요. 이쯤 되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라스베가스 설렁탕집은 아예 건물 외벽 전체를 훈민정음으로 가득 채워두었는데요. 설렁탕 가격은 17달러에서 20달러, 팁과 세금까지 합치면 한 그릇에 3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손님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설렁탕이 라면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팔도의 진국곰 파게티와 진국 설렁탕면이 미국에서 나란히 최고의 인스턴트 라면으로 꼽힌 것이죠. 뉴욕타임즈 제품 리뷰 사이트 와이어 커터는 맛, 식감, 활용도를 기준으로 라면 순위를 선정했는데요. 진국곰 파게티에 대해선 소뼈 육수를 기반으로 한 크리미한 국물이 완성도 높은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진국 설렁탕면 역시 고기와 마늘 풍미가 어우러진 담백한 국물에 고기, 삶은 달걀, 파, 김치 등 어떤 재료를 넣어도 자연스럽다는 점. 게다가 맵지 않아 아이들에게 먹이기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활용도입니다. 각자 취향에 맞게 재료를 추가해 자기만의 라면을 만들기 좋다. 이 말은 곧 외국인들이 설렁탕 라면을 요리의 베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 음식 전문 매체 더 키친은 진국 설렁탕면을 최고의 안 매운 K-인스턴트 라면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처럼 설렁탕은 식당에서 먹고 집에서 포장해다가 먹고 심지어 라면으로까지 즐기는 단계에 왔습니다. 설렁탕이 미국에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조용히 존재해왔죠. 다만 그동안은 아는 사람만 아는 음식에 가까웠지만 현지인들이 진짜 매력을 체감하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입니다. 캐대언에서 뜨끈한 국밥 위에 깍두기를 얹어 먹는 장면. 설명도 해설도 없었지만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왜 저렇게 먹지가 아니라 저렇게 먹으면 분명 속이 든든하겠는데라는 본능적인 직감이죠. 그리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그 장면은 더 이상 연출이 아니라 정답이 됩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넣고 아삭한 깍두기 한 조각을 곁들이는 순간 그제서야 전 세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왜 한국인들이 국밥을 소울푸드라고 부르는지, 왜 추운 날엔 다른 선택지를 굳이 고민하지 않는지를 말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